캐디브리프 인사이트 하이라이트, AI로 전하는 교육정책 이야기. 이 콘텐츠는 캐디브리프 인사이트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AI 기반 팟캐스트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출연자는 모두 가상의 인물이며 이미지와 음성은 모두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AI 음성입니다.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2025년 상반기 한국 교육의 중요한 흐름들을 짚어보는 건데요. 복잡하고 방대한 교육 정책 자료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 깊이 있게 탐구해드립니다. 캐디 브리프 인사이트 1호부터 15까지를 좀 집중 분석해 볼 텐데요. 직접 다 읽어보시지 않아도 저희와 함께 핵심적인 내용, 또 그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10편의 캐디 브리프가 던지는 질문들을 쭉 따라가 보면요. 올 상반기 우리 교육 현장의 주요 쟁점들, 그리고 또 고민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고등교육의 큰 변화죠. 글로컬 대학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1호 브리프의 핵심 주제였죠.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요. 그 지역 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우면서 동시에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게 하려는, 이게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 그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핵심은 바로 그 이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대학이 뭐랄까 운명 공동체처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거든요. 1호 브리프에서도 강조하듯이 단지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지역 전체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함께 키우는 그런 큰 그림이 중요합니다. 특정 대학 몇 곳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전체를 보고 좀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예산 투입만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군요. 브리프 3호 연구를 보니까 실제 6개의 고등학교를 조사했더니 학교의 평가 방식이나 환경에 따라서 수업 모습이나 학생들이 뭘 배우는지 그 경험이 꽤 다르다고 하네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정책적으로는 분명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자 이런 방향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여전히 대학 입시, 특히 수능 중심 교육하고 충돌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방식이 교실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정책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어떤 평가 방식을 쓰느냐가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진짜 좌우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흔히 말하는 성장을 위한 평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그러려면 결국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평가 방식만 바꾼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교육 변화의 핵심 동력 중 하나는 역시 교사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교사를 길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브리프 6호에서 주목하는 교사 교육자입니다. 교사 교육자, 사범대나 교육대학원 교수님들 같은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요. 예비교사들이 앞으로 복잡한 교육 현장에서 마주할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또 끊임없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성장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죠.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앞서 이야기했던 학생 성장 중심 평가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교사를 길러내는 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군요. 참 요즘 선생님들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이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최근 브리프를 살펴보면 7호에서는 늘봄학교 같은 정책과 맞물려서 돌봄과 교육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뤘고요. 특히 2호에서는 교권 생태계라는 틀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좀 더 파고듭니다. 교권 생태계요? 표현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존중,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이 세 가지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생태계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건강해져야 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단순히 징계나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관계 회복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문화를 만드는 거, 이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거죠. 일방적인 권리 주장이 아니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군요.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학부모님들과의 인식, 차이나 소통의 어려움도 클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프들에서는 그런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소통 방안 마련, 그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주요 쟁점들 말고도 브리프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들도 짚어주고 있던데요. 예를 들면 대학 재정 지원 방식이 이제 선지원 후 성과 방식으로 바뀐다면서요? 대학 자율성을 높인다는데. 네, 브리프 4호에서는 성과 지표 설정이 좀 모호하다거나 아니면 관료주의적인 통제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제기해요. 진정한 자율과 책무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죠. 또 AI 시대 얘기 나오면서 인문 교양 교육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맞아요. 비판적 사고나 윤리적 판단 능력 같은 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교육과정에 통합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국제 비교 결과도 제시하더라고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면서 뭘 놓치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학생들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N수생 증가 현상이 두드러진다고요. 8호에서 이 문제를 다뤘죠? 네,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한 학생들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브리프에서는 이 현상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분석하나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8호 브리프에서는 정시 중심의 대학 선발 방식 확대가 N수생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 대학에는 N수생뿐 아니라 성인 학습자나 외국인 유학생도 눈에 띄게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이런 새로운 학습자 구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전과는 대학 풍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9호 브리프에서는 이렇게 다양해진 학습자들의 특성, 또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지원, 이게 시급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 현장의 여러 변화들을 뒷받침하려면 결국 안정적인 재정이 필수적이겠죠. 그렇죠. 어떤 좋은 정책도 사실 재정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우니까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10호 브리프가 바로 그 지점을 다룹니다. 학령 인구 감소 같은 변화 속에서 교육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서 재정 운영 방식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 이런 논의죠. 오늘 저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KD 브리프 인사이트를 통해서 2025년 상반기 한국 교육의 주요 현안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글로컬 대학을 통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또 교권 생태계를 통한 교실 내 관계 회복 문제, 그리고 N수생 증가와 학습자 구성 변화에 대한 대응, 마지막으로 교육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까지요.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KD 브리프 인사이트를 검색하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교육 정책 이슈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 우리 교육이 당면한 과제와 고민들이 정말 생생하게 다가오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지역의 미래를 위한 대학의 역할, 교실에서의 상호 존중 문화, 또 변화하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 가능한 재정까지 서로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에서 한국 교육의 긍정적인 내일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은 KD 브리프 11호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 나눠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